안녕하세요. 리비지의 다육아트입니다. 짜자잔! 저희 집 아파트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 모습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지금 시점이지요. 여러분들 다육이들은 모두 이쁘게 물이 잘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건 물이 들고 어떤 건 물이 안 들고 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공부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일교차가 심하고 또 낮에 충분한 햇빛을 보여주면 예쁘게 물이 드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예전에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푸른둥이가 된 거예요. 이 가을에. 왜 그런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고수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요. 또 다 알고 있어도 저같이 초보 딱지를 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나 또 초보분들은 그걸 몸으로 익숙해지지 않아서 생각과 뜻대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묵은둥이와 신생 아이들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묵은둥이 아이들은 물이 잘 들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물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몇천 원을 더 주고 목대가 있고 묵은둥이를 사던지 아니면 10,000원의 행복 그래서 막 10,000원에 7개 10개 이렇게 1,000원짜리를 사면 그 아이들은 물 들이기 힘들다는 얘기죠. 묵은둥이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차이점 아시겠죠? 똑같은 햇빛, 똑같은 일교차를 줘도 묵은둥이는 물이 드는데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하느라고 물이 잘 안 들어요. 최소 2, 3년은 키워야 물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제가 여름에 쫄쫄 물을 굶겼다가 가을 돼서 물을 흠뻑 줬어요. 그리고 영양제도 주고 칼슘제도 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성장하느라고 물이 안 들더라고요. 고수님이신 다육왕님이 그러셨어요. 가을에 물을 듬뿍 주는 거 아니라고. 예쁜 색을 보기 위해 또 달구기 위해 물을 적당히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도 들리고 싶었지만 또 크게 성장도 키우고 싶어서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랬지 뭐예요.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네요. 이 아이는 슈퍼클론 창인데요. 베란다에서 완전 푸른둥이로 컸던 아이예요. 근데 조금씩 바꿔주고 싶어서 베란다에만 있으면 너무 약하게 크니까 거리대로 내놨죠. 그랬더니 이렇게 자고도 마구마구 나오네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멋지게 들어요. 얘도 똑같이 물을 줬는데 얘는 물 드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창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얘는 조금 묵은둥이잖아요. 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 얼굴만 해요. 어떤 창은 물이 슈퍼클론이라고 해서 입장 절반 이상까지 새빨갛게 물이 들고 어떤 창은 콧끝만 손톱끝만 물이 들어요. 이건 뭘까요?
유전의 힘이에요. 물이 잘 드는 창이 있고 물이 잘 안 드는 창이 있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창들을 모아서 슈퍼클론이라고 하죠. 따로 이것처럼 유전자가 그런 종이 있지요. 그리고 요 페리도트 같은 아이들도요, 물이 잘 드는 다육이고요. 원래 다육이가 또 물이 잘 드는 아이가 있고 물이 잘 안 드는 그런 색감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같은 종자, 같은 종류일 땐 묵은둥이와 어린 아이들 차이점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물이 잘 드는 아이가 있고 안 드는 아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분갈이를 해준 아이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흙으로 새로운 상토와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또 크는데 초점을 맞춰져서 성장하느라고 물이 안 들기도 하네요. 아, 그렇군요. 요 뒤에 있는 요 로찌는요, 노랗게 물들어서 예쁜 아이인데요. 세상에 분갈이를 해주고 루디아 공방분으로 제가 새로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는 저렇게 푸른둥이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하거나 또는 묵은둥이거나 또는 물을 좀 아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면 물이 잘 들겠죠? 보세요. 푸른둥이가 됐어요. 로치가. 분갈이 할 때도 흙 배합으로 상토를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물을 잘 들릴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장하는데 푸른둥이가 돼서 마구마구 번식할 수 있는 아이가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상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료 성분, 영양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들기보다는 성장하겠죠. 요 아이도 우리 집에 오래된 라울인데요. 핑크핑크한 라울 작년의 모습이 그립네요.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주고 이렇게 푸른둥이가 되고 또 여름에 너무 굶겨서 쪼글쪼글 하길래 요즘 물을 듬뿍듬뿍 줬더니 이렇게 성장하느라고 물들 생각을 안 하네요. 아이고, 올 가을은 물들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 다육이의 덩치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크거나 영양 성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으면 물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화분이 크면 흙이 많아지고 상토양이 많아지고 또 똑같은 양의 물을 주어도 흙이 젖어 있어서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더 물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예쁘게 물들이고 싶으면 작은 화분에 상토 비율을 적게 해서 달달 달구면 물을 아끼면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물을 아끼면 잘 물들겠죠? 단 몇 년은 키운 뒤에 물들겠죠? 아가들은 성장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 아파트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감상하시면서 제 수다를 떨었네요. 예쁘게 물든 아이는 물든 아이 나름대로 또 물들지 않은 아이는 또 건강미가 있어서 이쁘고요. 저는 이쁜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도
행복한 다육 생활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아이는 두들레아 아이인데요. 하나는 안소니라는 아이고요. 하나는 브리트니입니다. 거리대에 내놓질 못해서 이렇게 베란다에 지금 있는 모습이고요. 와, 러우는 잘 달궈져서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얘는 플로리디티이고요. 분갈이 한지 오래돼서 저렇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철화입니다. 그리고 맥마라고 하죠. 멕시코 마리아. 페리도트도 분갈이 한지 오래돼서 물이 엄청 들었는데요. 요번에 사와서 분갈이를 했더니 흙 속에 수염이 그냥 잔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요 아이는 가을 내내 거리대에 내놨는데도 이렇게 물이 안 들었어요. 제가 물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좀 키우고 싶어서 저희 집에 와서 밭에서 크다가 화분으로 옮겼더니 너무 작아져서 제가 키우려고요. 요 아이는 제가 얼마 전에 데려온 우리 연느, 얘는 솜니엄, 그 다음에 얘는 스텔라입니다. 다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올 가을에 물드는 건 포기했어요. 일단 뿌리를 내리고 건강해진 다음에 그렇게 만든 다음에 물들이게요. 요 아이들은 프랭크, 샤포테, 새벽별 다 조금씩 물은 들었죠? 어메이징도 얼음땡입니다. 제이드 스타도 어느 정도 물이 들었네요. 물을 아끼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위의 풍경이에요. 성장할 때는 물도 잘 안 들고 두들레아는 하얀 백분도 별로 없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 집 아이들도 보여드릴 겸 물은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도 할 겸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엔 아트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선반, 반대쪽 선반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원종 북랑금 적심에서 이렇게 심어놔서 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월시아 햇빛이 잘 간접으로 드는 반대쪽 조금 창에서 거리가 있는 쪽에다 놨고요. 이렇게 행잉들도 햇빛을 물고파 하듯이 고파하면서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